2부 첫 곡으로 루트 66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ever plan tomorrow west, travel my way, take the highway, that's the best. Get your kicks on Route 66. It winds from Chicago to LA, more than 2,000 miles all the way. Get your kicks on Route 66. Now you go through the Ruby and jump through Missouri, and Oklahoma City looks just mighty pretty. You'll see Amarillo, yeah, Gallup, New Mexico, Flint, Arizona, don't forget Winona, Kingman, Pastor, Salmon, I don't want you. That hip to this time, the thief. When you make the California trip, get your kicks on Route 66. Super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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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y. Stop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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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y. Stop bob bob bay. Stop bob bob the bay b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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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y bob bob bay bob bay. 세상만사 특집 공개방송 2부 진행을 맡은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갑자기 세상만사 스님이 아닌 제가 나와서 놀라셨죠?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세상만사가 BTN에서 가장 최고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예. 여러분들 박수 소리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만사가 인기 프로그램이라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연 얼마나 인기가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일까, 얼마나 재미있길래 세상만사라는 이 프로그램이 동네방네 전국 곳곳에 소문이 났을까, 제가 확인하러 멀리 왔습니다. 잘 왔죠?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만사가 불교는 이렇다, 또 우리 스님들은 이래야 된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다 깨워주는, 고정관념을 다 없애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스님들께서도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 불자들을 만나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서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우리 스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들 나오시죠? 진명님께서 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좀 목이 메었나 봅니다. 울컥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준비했어요. 네.
그런데 약간 서운해지려고 해요. 저희 나왔을 때보다 우리 진명수님 나오시니까 박수 소리가 어떻게 나왔죠? 예,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분 스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이제 그 동안에는 세상만사 방송실에서만 배웠잖아요. 이렇게 시청자들 직접 뵈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네, 미투. 미투입니까? 네, 우리 심산 스님 그 동안에 세상만사에 어떻게 보면 큰형님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참 여러 가지로 부담도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시청자들 직접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이 넘치고 있다. 그 행복을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석 스님은 어때요? 네, 하림 스님 대답처럼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님들을 자리에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네 분 스님들의 비밀을 낱낱이 샅샅이 좀 파헤쳐 봐라 라는 특명을 받고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우리 스님들 살짝 긴장을 하셔야 될 텐데요. 긴장 좀 하시겠습니까? 빨리 집에 가야 돼. 네, 사실 세상만사 우리 네 분 스님, 심산 스님, 또 만초 스님, 우리 하림 스님, 우리 추석 스님. 제가 추석 스님을 이야기할 때는 꼭 우리 추석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네 분 스님들은 정말 전국에서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바쁘기로 치면 이 네 분들보다 더 바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분 스님들이 정말 포교 현장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근데 포교하시랴, 또 사찰에서 직접 불자들 만나시랴, 또 방송하시랴,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심산 스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세상만사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의 어떤 일상에서 일단은 벗어나서 녹화하는 그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어디에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만사는 여행도 시켜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우리 주석 스님은 우리 세 분 정말 네. 든든한 오라버니 같은 스님들이세요. 사실은 보면 이 든든한 스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함께 방송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도 바쁘잖아요. 어떠셨을까 싶네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우리 세 분 스님들 덕분에 네, 제가 조금 딸리지는 않을까 얼굴에서 밀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만초 스님과 저를 제가 비구 스님으로, 만초 스님을 비구니 스님으로 네, 그래서 얼굴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살짝 했었습니다. 네, 너무나 미소가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스님들께서 얼마나 참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너무도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제법 잘 어울리나요? 네, 미소가 아름다우신 우리 만초 스님,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만사를 보다 보면 만초 스님 답을 들을 때는 학교 교장 선생님 같으실 때가 있어요.
네, 아주 정직하게 답을 주시고 이러시는데 우리 만초 스님 어떠셨습니까? 세상만사 1년 동안 우리 진행해 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누가 만들어낸 그 판때기에 보니까 스타 대신 만초 스님이라고 쓰여진 글귀가 보이는데 그 스타가 되었다라는 그 느낌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갈 때 또 진주 어느 곳인가 그 무심코에서 식당을 들어갔는데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를 알아본다는 것은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때부터는 의젓하게 앉아 있어야만 하고 뭔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누군가를 의식해야만 된다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으면서 어쩌다가 한번 TV에 얼굴을 보이는데도 그러는데 매번 TV에서 얼굴을 보여야 되는 정말 스타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은근히 즐겼던 1년이었습니다. 저기 만초 스님도 선글라스 끼고 다니세요. 예, 우리 만초 스님께서는 부담도 되지만 살짝 뭐랄까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하림 스님 대화할 때 왠지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하림 스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참 인연이 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활동을 할 때 우리 하림 스님께서 비구 스님들 중에서 회장이었고 저는 비구니 중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가 회장이었는데요. 둘이서 사실은 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비구니 수행관을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하림 스님은 보세요. 눈도 큼직하고 서글서글 하잖아요. 근데 은근한 지구력이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 하시면서 우기시면 아무도 못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림 스님의 그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모습, 또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어눌한 모습이 과연 이게 스님의 천성적인 걸까, 방송의 컨셉일까, 제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림 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비밀이라 가지고 제가 허허가 아니고 실실해요. 그래서 제가 축구하러 가면 그 다리가 워낙 튼실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만큼 제가 실실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심산 스님. 아니 너무 실실해서 네. 여기 기부스를 하고 다닙니다. 어떤 때는 다리에 하고 어떤 때는 팔에 하고 확실합니다. 네, 확실해요. 네, 우리 하림 스님께서 워낙 축구도 좋아하시고 족구도 좋아하시고 대학 다닐 때부터 유명하셨어요. 예, 유명하시고 그 아마 체력 단련 때문에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이 세상 만사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만초 스님께서는 우리 하림 스님의 저 실실한 걸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지난번에 처음 시작할 때쯤 우리 그 네 분 스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네. 우리 이제 그 하림 스님이 그 톰과 제리에 나오는 톰 역할에 참 적합하다. 매번 제리를 이길 것 같지만 그 항상 뒤에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좀 어리숙한 그 제리한테 매번 당하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그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그 하림 스님의 그런 실실한 모습을 보는 건 역시도 좋은 재미였었어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 주석 스님 어떠세요? 우리 주석 스님은 워낙 방송도 베테랑이세요. 그죠? 워낙 라디오 방송도 잘했고 지금 세상만사에서 TV도 뭐 내노라 우리 비구니 스님들 중에 내노라 할 수 있는 그런 주석 스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가끔은 우리 시청자들의 고민스러운 사연을 들을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고민이 본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땠습니까?
네, 여러 고민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세상 만사인데 언젠가 그 5살 아주 최연소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아, 부처님이 참 좋고 출가를 하고 싶은데 출가를 한다면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출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들으면서 네, 좀 웃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네, 상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출가하면 또 그때 내가 네. 홍보사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네. 홍보사로 출가를 하면 엄마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아마 어머니가 잘 키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키워서 말귀를 좀 잘 알아들으면 홍법사로 오지 않을까요? 네. 네. 우리가 그동안 그 세상만사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질문들 받고 또 답을 네.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아까 그 PD님이 살짝 전해주기를 약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질문 받았던 그 질문지가 공교롭게도 108분이랍니다. 108분의 그 질문을 듣고 또 답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다양한 질문들, 다양한 고민들을 우리가 안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매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조금은 좀 미안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이 정말 그분 그 질문에 적합하거나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질문을 들어주고 그냥 공감하는 선에서 그쳤던 많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아무튼 그 우리 세상만사 프로그램은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작진들이 정말 이 시도를 했을 때 제작진들께 제가 그랬어요.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불교계 내에서 편견을 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불교가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세상만사 스님들께서 어떻게 그동안에 방송을 해 오셨는지 우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메라는 건들지 말고. 드디어 성공한다. 카메라를 잡고 있는 순간 내 얼굴만 나오면 연동안 깜짝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스님, 벌써 스님과 인연됨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스님 눈물 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밑에서는 계단, 위에서 내려올 때 그걸 보고 신심을 내셨다고. 사실은 제일 처음 만난 신도들이거든요. 그렇죠. 역시 맞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세상만사 스님들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 스님도 그러면 이 몰카에 동참한 거. 그건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선물이 스님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님, 저기 뭔지 모르시겠어요? 세상만사 스님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저 진명과 혜민 스님의 영상 편지. 세상만사 스님들, 저 혜민입니다. 우리를 깜짝 놀래키게 하는 컨셉인 것 같아요. 우리 주석 스님이 리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 분 긴장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즌에 제가 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진명 스님이 이 프로그램 시즌 2에 오신다면 제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아니 왜 스님? 고양이. 오늘은 과연 세상만사 스님들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네. 아이고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네, 제가 작년 겨울이었죠 아마 스님들께서 겨울 특집을 하신다고 우리 제작진들이 스님 깜짝 이벤트 서프라이즈 해주자고 비밀로 해달라고 제가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우리 만초 스님?
정말 그 겨울 특집 또 여름에도 한 번 더 특집이 있었죠. 그 한 번은 하동, 한 번은 밀양에서의 그 여행을 가졌었는데 정말 그 세상만사가 우리들에게 세상만사가 불자들에게 전하는 힐링이 아니라 우리 출연했던 심선스님이랑 나 또 스님들에게 주는 아주 아름다운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하동에서 있었던 그 하림 스님의 눈물. 사실은 저도 그때 하림 스님의 눈물을 보면서 감동스러웠었는데 네.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같이 이렇게 전달받았어요. 네. 저한테도 그때 그 일본에서 오신 보살님께서 영상 편지를 주셨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찌고 이찌에. 일본 말로 일생에 한 번뿐인 인연 뭐 이런 의미로 전달받았었는데 그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받아서 아주 행복해했었습니다. 네. 주석 스님도 감동이 새롭죠? 네, 네. 뭐 그 겨울 특집 또 여름 특집도 지난번에 있었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심선 스님 말씀처럼 사찰에서 해방되는 날이라고 하면은 우리 부자님들 놀라실까요? 나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네, 네.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습니다. 그 살짝 벗어나서 우리 세상만사 스태프들이 준비한 뭐 1박 2일처럼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오히려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여름 특집에는 특히나 이 청년 불자들과 함께한 시간에는요. 우리 이렇게 팀을 나눠서 텐트를 치고 또 그 속에서 체험을 하고 청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이 촬영하고 나서 녹화된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 정말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젊은 층들에게, 젊은 불자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구나.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년 포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네.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조금 전에 우리 주석 스님이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 스님들께서 잠시 사실은 촬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익숙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스님들께서 이 세상만사 녹화를 하시면서 1박 2일 여행 가듯이 힐링을 하러 가듯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심산 스님은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힐링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해방됐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속은 그렇지만 사석에서는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스님들은 절의 일상에 너무 우리가 매여서 자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촬영은 1박 2일이 진행되는데 촬영 시간보다 그 사이사이에 그 쉬는 시간이 사실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신선한 시간이었고 진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진짜 저는 세상만사가 저에게 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세상만사 이렇게 몇 번 하고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영상을 보면서요. 부러우면은 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살짝 부러웠어요. 제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도 행복하게 지금 지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특별한 특집을 겨울 특집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분이 탄탄하다고 해도 가끔은 서로 디스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우리 만초 스님? 뭐 디스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돌직구라고 할까 그런 네. 거 정도는 날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돌직구를 스님만 날리셨어요? 특별히 나만 날린 것은 아니었는데 네. 편집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네. 내가 유독 네. 그 하림 스님한테 돌직구를 날린 것처럼 그렇게 그러셨구나. 편집이 돼서 네, 제가 증거 다 모아 왔습니다. 돌직구라고 해도 또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모아온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어느 대목에서 디스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스님은 몇 살까지 오줌 싸봤어요? 8살 진지하게 얘기해 주려고. 너무 자세히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게 안 되죠. 이거는 경쟁을 들어서 사실은 무의니까. 네, 안 돼. 근데 이제 저 주석 스님은 꿈보다 사장님이라는 느낌이 있고 화두의 심산 스님은 사장님이 아니라 무슨 회장님. 누가 1,000원짜리를 떨어뜨린 걸 봤어요. 그럼 후닥닥 나가가지고 발로 밟아놓고 주어서 내가 썼어야 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주지 않는 것이 잘한 것일까? 들으면서 답은 딱 나왔는데 어떤 답이 나오셨어요? 10,000원을 주셨잖아요. 네. 절에 와서 굴전하겠다고. 골목길 접어들 때 눈 지그시 감고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앵콜. 네, 다음에는 우리 스님들 노래 실력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림 스님 노래도 잘하시네요. 분위기 있으시네요, 정말.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래도 앞거는 하림 스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이불에 지도 한 번쯤 안 그려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8살 때까지 지도를 그리셨다고 해서 이거 괜찮은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네요. 예, 역시 스님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주석 스님은 보시니까 어땠어요?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손발이 네.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조금 전에 하림 스님 8살 때까지 지도 그리셨다는 네. 네, 뒤에서 다시 여쭤봤죠. 방송 촬영 끝나고 네. 하림 스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그런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 역시 하림 스님다운 대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촬영하면서 스님들과의 이런 호흡이 굉장히 사실은 행복했었습니다. 네. 참 만나기 어려운 조합인데 만나서 그렇죠? 참 행복한 조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하림 스님이 8살까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우리가 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제가 약간 변명을 해야겠네. 많이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했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네. 그 뒤로는 안 했어요. 네. 우리 불자님들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네 분 스님께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적어 놓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 궁금증이 뭘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콕 집어 보겠습니다. 네, 스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 하트까지 써주셨는데 누구신가요? 네, 쓰신 분 있으세요? 아마도 써놓고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셨죠? 다른 감 하나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자, 심산 스님. 네, 미국 애가? 예, 서훈장 받으신 것?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제가 하고 있네요. 네, 미국에 가서 띄어쓰기를 안 하셔서 죄송합니다. 훈장 받으신 거 알고 많이 기뻤고 선원회에서도 축하했습니다. 세상만사 축하합니다. 이러셨어요. 누가 쓰셨습니까? 여기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쓰신 분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산 스님, 만초 스님, 하림 스님, 주석 스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네. 해주셨어요. 저희를 보내실 것 같은데. 그랬어요? 네. 만초 스님, 세상만사에서 세상 시름 있게 해주세요. 김형태. 2016년 9월 11일 쓰였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열렬하게 이렇게 봐주시는 힘이 바로 스님들을 힐링시키는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제가 객석으로 가서 객석에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스님들께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한번 직접 고민을 말씀하실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고민을 남겨놓으셨는지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예, 여기 피켓들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쓰셨어요? 네, 히트다 히트 주석스님. 주석스님 열렬한 팬이에요. 뭐니뭐니 해도 만초 스님. 네, 세상만사 안방마님. 주석스님 최고 이러셨네요. 고맙습니다. 뛰어라 하림스님 축구공까지 나왔습니다. 축구공 한번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하림이에요. 네, 정말 멋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오셨을까. 정말 제주도 좋으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로 열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객석에서 스님들께 고민을 질문 주신 불자님이 여기 지금 계신데 어떤 분이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이제 군대를 전역한 지 이제 3개월 됐고 부모님이랑 이제 상담 후에 유학을 준비하려고 부산에 올라왔는데 이제 막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친구들처럼 여행도 가고 싶고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싶은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셔서 스님들께 어떤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불자의 이 고민 아마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갔다 오면 다 한 번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네 분 스님께서 어떤 현명한 답을 또 주실지 방법을 제안하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유학도 하고 싶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부모님은 공부만 해라. 나는 하고 싶은 것도 좀 하면서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 입장이 되는 분들은 공부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고 아들의 입장 정도 되는 연령대에서는 그래도 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라고 네, 우리 심산 스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하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우리 만초 스님 또 명쾌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세상만사 공개 방송에서 뭔가 고민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입장 또 아들은 아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한 가지 답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선택이든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답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하되 다만 그에 따른 그 부모의 기대에도 역시 책임져 줘야만 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지만 부모의 기대에 대한 책임도 역시나 그 부모를 설득시키거나 부모를 믿게 할 만한 그런 자기 책임을 가진다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네. 자, 우리 하림 스님께서는 어떤 현명한 답을 주실까요? 현명한 답은 없고요. 네. 제가 이제 비슷한 시절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 치르고 은사 스님께서 이제 그 학교를 붙은 것 같냐고 그래서 시험이 떨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막 그 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다시 가서 말씀을 드려요. 휴가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 화내는 게 한 50%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기다렸다가 다시 한 이틀 후에 가서 얘기하면 엄마 네 알아서 해라 이래가지고 가게 됩니다. 어른도 사실은 그런 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경험으로 당신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해도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친구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신중하게 깊게 한번 나 자신을 잘 보고 정말로 원하는 길이라면 후회할 거 뭐 걱정하지 말고 온전하게 거기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직 젊으니까. 세 분의 말씀을 딱 줄여서 우리 주석스님 한 말씀으로 요약해 보십시오. 네, 한 말씀으로 전해드리면요.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우리 청년불자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담년보살입니다. 저 세상을 살다 보면 욕망과 욕심에 많은 경계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욕망과 욕구에 대해 부딪힐 때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또 불교에서 또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비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옛날에 어떤 조사 스님의 답을 빌려서 말한다면 마음이 없는데 무엇을 비우려고 하느냐라는 답을 하실 것 같고요. 무언가 마음에 있는 것을 비우려고 하면 사실은 더 많이 마음을 움켜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치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넌 깨달음을 얻을 거야 라는 그런 스승의 그 조언을 듣고 밤새도록 원숭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고민했던 어리석은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는데, 원숭이를 내려놓으려고 원숭이와 싸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을 들면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무언가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면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염송해 보는 것, 아니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집중하는 것으로도 그 순간 마음이 내려놔지면 마음은 사실은 실체가 없어서 지나가 버리면 다시 내가 움켜잡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느 사원에 잘 쌓여진 담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은 항상 하나의 잘못 쌓여진 담장 때문에 그 담장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멀리서 어느 다른 도반 스님이 오셔서 왜 스님은 99개의 잘 쌓여진 담장을 보지 않고 하나의 잘못 쌓여진 담장에만 마음이 가 있느냐,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 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하림 스님은 또 어떤 답을 주실지, 어떤 조언을 주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제가 마음을 내려놓고 싶다. 네. 하림 선생님 이미 다 내려놨잖아. 제가 평소에 내려놓는데 어쩔 때 안 될 때가 있어요. 다음 날 뭐 축구 일정이 있다. 그러면 제가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그 다음날 소풍 갈 때 기다리는 것처럼 막 잠을 설쳐요. 그런 마음이 공차를 가고 싶을 때 그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 조금만 아까 말씀대로 좀만 견디면 시간이 지나쁘잖아요. 이미 경기가 끝나쁘어. 네. 그럼 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견디야겠다. 제가 1년 동안 하림 스님 옆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제가 있었던 일을 오늘 딱 정확하게 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제 그동안 들끓었던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됩니다. 네. 네, 우리 불자님께서 네 분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마음 안에 답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불자님 네 분 스님의 말씀 조언을 잘 들으시고 마음 내려놓는 거 잘 하시면서 수행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역시 세상만사 스님들이시죠? 네, 역시 명쾌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가만히 이렇게 함께하면서 스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제가 여기 정말 잘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가치 있고 소중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세상만사 네 분 스님들께 여러분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무대로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스님. 정말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매번 이제 녹화를 통해서는 물론 그 녹화 기간 동안도 주석 스님 또 심산 스님, 하림 스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함께해서 참 편하게 이 방송을 진행해 갈 수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한 것도 옆에 있는 스님들이 채워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진명 스님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또 우리 그 불자들, 시청자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역시나 더 뿌듯한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공개 녹화 세상만사 시즌 1이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좋단 얘기인가요? 아니 이제 오늘로서 시즌 1이 끝난다고요. 시즌 1이 끝나지만 지구는 둥굽니다. 우리가 이별하는 것이 영원히 이별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이제 마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쯤에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그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BTN 불교 TV를 통해서 세상 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요. 우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또 정말 만나기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깊이 들여다본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BTN 불교 TV를 통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만나실 때마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스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셨고요. 물론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스타를 만들어주신 세상만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데는 지켜봐주는 여러분들, 시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지켜봐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았으면 아마도 벌써 조금 하다가 막을 내렸었을 텐데 1년 동안 끌어온 데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산 스님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이제 한 1년 하다 보니까 그 세상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편지나 고민들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이렇게 듣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근데 그런 사연들을 통해서 저 자신이 많이 성장하고 세상을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스님들 너무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세상만사를 시작할 때 이런 인사를 자주 했었습니다. 부처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나누지 못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분들의 감사와 고마움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만사가 꿈꿔왔듯이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서 모든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그날까지 함께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